이번 1호 상품은 2년에서 3년 만기의 기준으로 구성이 됐고 목표 수익률이 연 4% 수준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배당소득에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고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있으면 다른 종합소득들과 합산해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의하셔야 될 만한 점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IMA가 첫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높은 이자를 주면서 원금도 보장하는 상품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출시하자마자 좀 인기가 대단했다고요? IMA는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이 두 군데 회사가 첫 번째 금융기관으로 인가를 받았고요. 가장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출시를 했고요. 지난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선착순 방식으로 마감을 했는데 무려 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모집이 됐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도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950억 원을 당초 모집하고자 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4,75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몰렸다고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판매 기간도 짧았지만 그만큼 IMA에 대한 대기 수요도 많았다는 반증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이번 1호 상품은 2년에서 3년 만기의 기준으로 구성이 됐고 목표 수익률이 연 4% 수준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연 4%면 꽤 높게 느껴지는데 IMA 이렇게 좀 자금이 몰린 이유가 있겠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기존의 금융상품으로는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좀 적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돈은 있는데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적금 금리는 낮으니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죠. 네. 그렇다고 주식이나 펀드를 하자니까 너무 변동성이 커서 좀 불안하고 단기 유동성 계좌로 유용한 CMA는 수익성과 안정성까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만 세금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로 좀 제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ISA 같은 절세 상품에 대한 갈증은 여전합니다. 금융상품 중 비과세나 절세 상품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대안이 되어왔던 ISA를 통해서 절세를 경험한 투자자들은 다음 단계로 세금을 덜 내면서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구조는 없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왔었고요. 세 번째로는 IMA처럼 중장기 투자와 기업 금융의 자금을 연결하는 새로운 구조에 대한 관심입니다. 출시 전부터 IMA 관련 기사들의 보도가 되었고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투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CMA, ISA, IMA 세 가지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를 좀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CMA는 CMA의 C자가 캐시라는 뜻이고요.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서 종합금융회사, 종금사나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서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나 양도성 예금증서, 단기 회사채 등의 금융상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으로서 단기 현금 대기 계좌라고도 좀 불리고요.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비상금 통장이나 파킹 통장 형식으로 쓰기에는 좋지만 세금에 대한 혜택이 좀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 제한이 좀 있었고요. ISA는 ISA의 그 가운데 있는 S자가 세이빙스라고 해서 저축계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도 좀 풀이가 됩니다. 절세 계좌고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요.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의무 만기는 3년이고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주고요. 수익이 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하고 끝나니까 절세 계좌로 상당히 유용한 상품이죠. 하지만 연간 2천만 원에서 3년간 6천만 원, 연장을 해도 최대 1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도가 좀 있다라는 게 약간의 단점으로 좀 보여졌었고요. 이번에 나온 IMA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종합 투자 계좌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고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새로운 개념의 계좌로서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수익 기대는 예금보다 높지만 세금 면에서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서 성과 보수 등 비용을 따로 부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IMA는 ISA 같이 비과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운용 계좌라는 점이 가장 좀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IMA는 상대적으로는 좀 높은 수익률은 제시하고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장점은 있는데 중도 해지 시에는 손실이 있고 또 세금 면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또 선호하셨네요.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받아서 기업 대출, 회사채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네.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증권사는 원금과 약정이자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익은 투자 성과
소득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금처럼 원금 보장이나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증권사가 정해진 수익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출시 전에도 좀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인데 IMA의 과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배당소득에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금융소득하고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있으면 다른 종합소득들과 합산해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의하셔야 될 만한 점입니다. 금융소득 네. 중에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그 금융소득들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네, 네. 49.5%까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2년 만기 IMA에 넣어서 연 4%씩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2년 동안 발생한 수익이 약 1,600만 원이 한 해에 몰려들 수 있겠죠. 1년에 4%, 2년이면 8%니까 2억에 8%니까 1,600만 원 맞죠. 그리고 그에 발생한 다른 금융소득이 400만 원이 이상이 있다면 더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당초에 과세 논란이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수익을 이자 소득으로 볼지 배당 소득으로 볼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논란이 있었는데 당국은 결국 배당 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만기 일시 지급 구조 때문에 수익이 한 해에 몰리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중간 배당형으로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를 고민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 해에 몰려드는 금융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분리해서 중간 배당형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세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애매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많이 물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IMA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세금 구조를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예.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비용, 세금 부담을 직접 계산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종합과세 고려가 필수이고요. 2천만 원 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좀 분산이 필요하다. 성과보수 수수료도 생각해야 됩니다. IMA는 성과에 따라서 성과보수가 붙기도 하는데요. 2년간 연 4%의 목표 수익률을 갖고 있으니까 2년 동안 8% 수익이 넘게 되면 초과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50% 정도의 성과보수를 가져가는 조항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년에 4%고 2년에 8% 목표 수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2년 만기가 끝났는데 성과가 좀 더 난 거죠. 10%가 났다고 쳐볼게요. 그럼 초과 수익이 2%인 거잖아요. 2%에 대해서는 성과보수를 50%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고객에게는 9%가 가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8% 보장된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겠지만 초과에 대한 성과보수가 좀 과하다. 이런 지적도 좀 있긴 합니다.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많은 금융상품 중에 절세 상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좀 깊어졌고 출시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지금까지 상황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던져준 건 사실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점에서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신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소득들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쓰시기에는 애매한 그런 상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든든 백세 프로젝트 오늘은 IMA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